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김하성 선수가 미국에서의 첫 FA 자격을 얻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2021년 한국 KBO 리그를 떠나 샌디에이고와 4년 2,8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지 4년 만에 김하성은 스스로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하는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MLB 커리어와 FA 시장에서의 예상 행보를 깊이 분석하며 이번 FA가 김하성의 선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명해 보겠습니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입단 초기 적응 기간을 거치며 팀 내 입지를 점차 강화해 나갔습니다. 1년 차에는 제한적인 출전 기회 속에서 수비력으로 주목받았고 2년 차부터는 공격에서의 기여도를 늘리며 팀의 주축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2023 시즌에는 WAR 5.0 이상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골드글러브를 수상,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공격 성적은 평균 타율 0.260, 출루율 0.330, OPS 0.720대로 강타자급은 아니지만 다재다능함과 주루 능력으로 팀에 꾸준히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어깨 부상으로 인한 수술은 그의 몸 상태에 의문 부호를 남기며 이번 FA 협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에게 퀄리파잉 오퍼 약 2,150만 달러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김하성을 붙잡기 위해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됩니다. 김하성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샌디에이고가 재정적으로 다른 전략을 취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큐어를 받지 못한 선수는 계약 협상의 자유도가 높아지며 타 팀들에게는 보상 드래프트 픽 없이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김하성이 FA 시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애슬레틱스는 김하성의 FA 시장 가치를 연평균 1,500만 달러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그가 보여준 수비 능력, 주루 기여도, 그리고 팀 리더십을 고려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FA 시장의 분위기는 선수의 성적뿐 아니라 팀별 필요와 시장 상황에 따라 큰 변동이 있습니다. 김하성에게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팀은 내야 수비 보강이 시급한 팀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시카고 컵스, 보스턴 레드삭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이 거론됩니다. 이들 팀은 강력한 유격수 또는 이루수를 필요로 하며 김하성의 다재다능함과 리더십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하성은 현재 만 29세로 장기 계약을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MLB 구단들은 30대 초반 선수를 대상으로 5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하성 측은 보라스 에이전시의 협상력을 바탕으로 최소 5년에서 최대 7년 계약을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김하성은 최고의 시즌을 보내며 그 당시 포텐셜을 기준으로 보면 중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025 시즌이 바로 그런 시즌이 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의 현재 성적은 리그 평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하성은 타격만이 전부인 선수가 아닙니다. 수비 역시 그의 큰 강점입니다. 수비 지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팬그래프의 기록에 따르면 김하성의 수비 런밸류는 2021년 2.2, 2022년 3.9, 2023년 6.4, 2024년 1.8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23년 골드 글러브를 수상했던 해가 가장 뛰어난 시즌이었습니다. 그의 수비 능력을 더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며 또한 MLB 스탯 퀘스트를 통해 올 시즌 유격수의 수비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하성의 필딩 런밸류는 3점으로 리그 전체 11위에 해당하는 기록을 보였으며 4년간의 전체 기록을 보면 리그 10위권 안에 드는 내야 수비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유격수와 이루수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격수보다는 이루수가 더 적합한 선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어깨 부상과 나이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루수에서의 활약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요소는 FA 예상팀을 선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하성의 성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연봉이 적정하다고 느껴질까요? 성적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의 상황과 동일 포지션에서의 경쟁력도 중요하므로 연봉을 결정할 때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김하성의 영입을 고려할 수 있는 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장 상황이나 찌라시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상되는 팀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샌디에고 파드리스로의 복귀입니다. 샌디에고는 기마성이 가장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파드리스는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강력한 로스터를 갖추고 있어 기마성이 야구를 즐기기에도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기마성이 연봉을 $1,100만 이하로 낮추지 않는 한 샌디에고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입니다. 자이언츠는 올해 연장 계약을 마친 후에도 탱킹을 고려하지 않는 팀으로 보이며 기마성은 안정적인 로스터 구축을 위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이언츠는 유격수 타일러 피츠제럴드와 이루수 케이시 슈미트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을 키우려는 기조라면 계약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할 단장의 기조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마성이 시장에 뛰어든다면 자이언츠는 이정우와 함께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뉴욕 양키스입니다. 양키스는 바로 기마성을 영입하려는 그림은 아니지만 소토와의 계약이 실패할 경우 플랜 B로 기마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양키스는 주전 이루수인 글레이버 토레스가 FA로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선수를 물색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토의 계약 금액을 감안하면 양키스는 산탄데르와 기마성, 스콧 등을 한꺼번에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으며 기마성이 우선 순위로 고려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입니다. 클리블랜드는 큰 돈을 쓰지 않는 팀이라 계약 금액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금액이 맞는다면 기마성의 영입 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유격수 브라이언 루키오와 이루수 자리에 기마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루수인 안드레아스 히메네즈는 올 시즌 타율 0.248, OPS 0.638 등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기에 기마성을 영입한다면 팀의 수비력과 파워가 확실히 강화될 것입니다. 클리블랜드가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라면 기마성은 매우 적합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애틀 역시 가능성이 높은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애틀은 투수 강국으로 선발 투수진의 깊이와 퀄리티가 리그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타격력은 리그 최하위권으로 처참한 상태입니다. 내야 포지션의 상황을 보면 유격수 JP 크로포드는 올 시즌 9홈런, 타율 0.212, OPS 0.625를 기록했으며 이루수 딜런 무어는 10홈런, 타율 0.212, OPS 0.687을 기록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타격에서 큰 약점을 보이며 내년이면 FA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마성은 타격과 수비에서 두 선수보다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시애틀의 적합한 대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마성의 수비력은 강력한 투수진과 잘 어우러질 것이며 부족한 타선을 보완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애틀이 기마성을 영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외에도 기마성이 갈 수 있는 팀으로는 미네소타 트윈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캔자스시티 로열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트윈스, 이루수 자리가 비어있어 기마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애틀랜타는 유격수 자리에 기마성을 추가해 내야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로열스, 비교적 약체인 팀이지만 기마성을 중심으로 팀을 재건하려는 시도도 가능해 보입니다. 기마성의 가장 큰 장점은 유격수와 이루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유연성과 포지션 경쟁력입니다. 동일 포지션 내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항상 평균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가치는 높습니다. 물론 FA 시장에서 그의 적정가가 얼마로 책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금액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면 기마성을 필요로 하는 팀은 많을 것입니다. 다만 기마성의 어깨 부상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수만큼이나 야수에게도 어깨는 치명적인 부상 중 하나이며 팀들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계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깨 부상 이슈만 잘 관리된다면 기마성의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마성의 FA 시장 움직임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의 다재다능함과 성실한 플레이 스타일은 많은 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마성 선수가 다음 시즌 어떤 팀의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